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눈 많이 옵니다. 예, 많이 옵니다.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자,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희도 어제 실시간으로, 화가 났지만, 사람들 화가 많이 나나 봐요. 그죠? 네, 또 다른 사유가 하나 더 나와서요. 보시면 조금 더 화가 나거나 황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각 사유 중 일부를 숨겼다라는 오마이뉴스 보도인데요. 어제 법원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요. 그렇죠. 이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 및 이건 그냥 카피 페이스트예요. 예, 그렇죠. 항상 이렇게 세 가지가 겁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쓰는 문구 뒤에 숨었다. 이렇게 중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까지 있고 대통령 탄핵과도 연결되는 영장 기각을 하면서 항상 쓰는 거 카피 페이스트하는 이 행위 자체가 비겁하다. 이렇게 저희가 비판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숨겨놨어요 또. 예, 두 개가 더 있었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요.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렇게 중대한 영장을 받아서 구속을 하거나 혹은 기각할 때 워낙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 공개를 다 해요 원래. 그게 이때까지의 관례였고 그래서 이제 공개도 이제 했죠 바로 했는데 요 부분은 자기들도 이거 공개하면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했다. 어제 저희가 미니 인터뷰했던 이정열 부장판사도 그런 의미인 것 같다고. 예, 그렇죠. 네, 해석을 했는데 실제 그런 문구가 들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대상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네, 심지어 대통령은 이미 검찰 조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 때도 거부를 했고요. 생각해 보시면 이 부장판사의 논리에 의하면 대통령이 거부한 걸 검찰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럼 대통령 청와대 쳐들어가서 체포하라는 건가요? 이게 이유가 됐다는 건 너무 황당하고요. 게다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속했잖아요. 네, 심지어 비슷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 삼성합병과 관련되어 있는 구속인데 이때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에도 안 맞고 더 황당한 건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이라는 문구예요. 이게 이제 보통 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문구를 사용하는데 저도 이거 좀 물어봤어요. 이상한 문구잖아요. 물어봤더니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 이런 문장만으로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부장판사 출신들이나 검찰들이 물어보면 아마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자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가 상식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관계로 봐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때 그 앞부분에 쓰일 수 있는 문구이긴 한데 그냥 피의자의 주거, 생활 환경 고려해서 구속 안 한다. 이 얘기는 요 문장대로만 해석하면 재벌이 이렇게 감옥에 갈 수 있겠어? 재벌 의리한 집과 이런 데 살다가 갈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요. 정말 진짜 이상한 기각 사유예요, 이거. 거기다가 스스로도 오픈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비난을 받아요. 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제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피해자가 무슨 가해자를 이렇게 걱정합니까?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삼성이 최순실 씨를 만나가지고 딸 페이스북 좀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한 거거든요. 삼성, 자기들이 피해자면 거꾸로 자기들이 돈 냈다는 사실이 막 드러나야죠. 그래서 더 이상 돈 안 뺏기게.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이거 하나만 봐도, 피해자 아니네. 공모네. 거래네. 여기에 무슨 대단한 법리, 원칙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상식에서 판단해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렇게 걱정해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상식이죠. 이거 하나만 봐도, 메모 한 장만 봐도, 이렇다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감금되는 겁니다. 감금돼가지고 그 가해자 심리에 동조되는 거 인질 스톡홀름 신드롬 있잖아요. 예. 예. 내가 이재용 부회장이 독일에 감금됐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오래 있다 보니까 최순실 씨의 심리 상태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편을 들고 있고 그런 상태다. 그러면 삼성은 병원에 가서 정신감정 제출해야 되죠. 그럼 내 이해 가겠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피해자가 이렇게 같이 협조를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막 적극적으로 가해자한테 코치를 합니까? 페이스북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지시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신 회사에 직원이 저쪽 야당과 친한 직원이 있어. 조심해. 왜 조심하죠? 제보할까봐. 아니, 이게 자기가 돈 뜯긴다는 게 드러나야지 더 이상 안 뜯기지. 여기 법리 필요 없어요, 그렇게. 뭐 그렇게 대단한 법리 원칙주의자, 뭐 언론에 보면 그런 얘기도 하던데. 뭐 대단한 원칙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르는 엄청난 복잡한 법리가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무원관계를 파악하는데 메모 한 장으로도 가능한데? 참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비슷하게 화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대 동문 8천여 명이요. 어제 이 성명을 냈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발부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서울대 동문들이 이제 8,000명이 성명을 냈다. 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어제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두 갈래더라고요. 한 갈래는 특검 앞에 가서 응원해야 되겠다. 기죽지 말라고. 그 앞에 플랜카드 내건 분도 있고. 네, 꽃 선물도 어제 꽤 들어왔고요. 네, 힘내라고. 예. 특검 잘못한 거 없다고. 특검,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화가 난 거죠. 법원에도 전화가 많이 갔다고 하고, 촛불 집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조희연 판사 이름을 직접 거론하겠다. 뭐 구호를 조희연을 파면하라 뭐 이런 과격한 구호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판결이 가진 역사적 의미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하지 않았고, 그렇게, 물론 판사는 법만 따지면 됩니다. 역사까지 따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법을 따져도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원 앞에도 몰려가서, 그 앞에서 농성을 한다고, 네. 중앙지법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변호사분들하고, 듣기로는 조국 교수님도 간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제 본인의 SNS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문제점들 지적해 놓으신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분들은 더 화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중앙지법 앞에 가가지고 농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이 파장이 저는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게 영장을 재신청을 하겠죠, 아무래도. 할 텐데, 영장 실질 심사하는 분이 겨우 3번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중앙지법은 그렇습니다. 네, 3번밖에 안 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똑같은 분에 다시 걸릴 수도 있고요. 뺑뺑이니까. 물론 뭐, 누구한테 받을 건지 고려해서 하겠지만, 그룹이 워낙 적기 때문에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기각한 거를 바로 다음날, 바로 다음번에 받아주기도 쉽지 않아요, 서로. 여하간 이 사안은 이렇게 뭐랄까요, 촛불을 다시 밝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예, 관리의 삼성이라는 말 유명합니다. 삼성이 인맥 관리 리스트 등 대외비 문건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건데요. 이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부 문건에는 청와대와 특정 정부 부처가 협력 채널이라고 적시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정보기관, 청와대 비서실 이런 조직도가 함께 그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뉴스타파 보도죠. 삼성은 유명하죠, 원래. 예,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 주요 기관들의 누구를 관리해야 할지 그런 리스트를 삼성은 보유하고 있다. 이런 보도인 거죠.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아들이, 딸이 구속영장 청구될 상황이 됐어요. 일반인의 아버지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법조계 아는 사람이 없나 전화도 해봅니다. 당연하죠. 네. 구속된다는데, 실질 심사 받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저기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 이런 리스트도 관리하는 것이 가만히 있을까요? 상식적인 수준을 생각해보면, 그냥, 그 동네 아무 아버지나, 혹은 아무 아들, 딸이나, 가족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전화해보게 돼 있어요. 그분들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게 차이점이지.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근데 이제 그 대기업들은 굉장히 이런 일을 많이 해왔던, 오래 해왔던, 그래서 잘 들키지 않는 방식이자 한편으로 세련된 방식을 구사한단 말이죠. 저는 이 와중에 삼성이 직접 전화했다,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그 재벌들이 여기에 관해서는 다 이해가 일치한다고요. 다음 재벌 있잖아요. 뇌물죄로 줄줄이 엮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재벌들이 오히려 안달이 나서 전화했을 수도 있다. 그 국민연금 이전에 금융기관, 투자기관들이 한 번에 찬성했다. 긍정 의견 냈다. 합병건에 대해서. 그때도 보면 위에 사장단 쪽에서는 서로 다 이 얘기해서 삼성이 저거 해주니까 도와주자 이런 얘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곳에서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된다.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을까? 전화에 꼭 영향을 받지는 않더라도 전화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이 김영재 원장 관련된 뉴스입니다. 어제 덩샤오핑의 딸 덩룩 여사가 비공개로 방한할 때 이 김영재 원장 이 시술 받았다라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 비공개 일정이 김영재 원장 쪽에 유출된 정황을 SBS가 보도했습니다. 요즘 SBS가 단독 많이 합니다. 굉장히 단독 많이 하는데 참 굉장히 굴 때리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저렴해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김영재 원장은 1인 성형 의원이에요. 전문의도 아니고. 여기에 비공개로 방한하는 VIP 인사, 해외 인사, 일정이 이쪽으로 간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거죠. 네. 더군다나 어제 보셨듯이 이 VIP는 성형수술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단순히 김영재 원장이 성형시술을 중국 VIP한테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라 거꾸로 최순실 씨가 뒤에서 이 건을 주도하고 진행을 해서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큰 그림의 일부로 시작된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 뉴스가 또 있죠. 김영재 원장 뉴스가. 네, 관련 증언이 나온 겁니다. 박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의 해외 진출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라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언이 나온 건데요.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거고, 지금까지 저희가 쭉 밝혀진 그 프로세스를 보면 대통령이 이런 짓을 구체적으로 할 때는 최순실 씨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입을 빌어서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이런 사건의 초창기 버전이 뭐였냐면 중동에 진출시키라고 그 경제수석이 컨설팅 업체에 연락해가지고, 근데 컨설팅 업체가 가봤더니 자격이 안 된 것 같아서 안 된다고 했더니 그 이후로 세무조사와 국정원 괴롭힘을 당했다. 그 분이 누구냐면 대원 어드바이저리라고 하는 컨설팅 업체 이현주 대표예요. 저희가 이 오프닝 끝나자마자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이게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최순실 씨가 중국에다가 혹은 중동에다가 성형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했던 그런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이 VIP들을 처음으로 시술 대상으로 삼거나 혹은 VIP와 관계를 대통령이 맺을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한번 잠시 후 인터뷰에 물어보기로 하고, 자, 다음 주는요. 대포폰 관련된 이 소위
이 차명 휴대폰이라고 하죠. 이 관련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일가가 사용하던 대포폰을 이 시사인이 단독 입수해서 이 보도한 뉴스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 온라인으로 본인이 다니는 회사 시사인이요? 네, 심지어 제가 입수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본인의 특종 들어보겠습니다. 내용 뭡니까? 이 최순실 씨가 주도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는 곳에 있었던 한 전직 관계자가 장시호 씨한테 받아서 가지고 다녔던 대포폰입니다. 이 대포폰에는 번호가 딱 3개가 저장돼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회, 짱, 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서 회는 회장의 줄임말로 최순실이고요. 짱은 장시호, 김은 김종 전 차관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시호 씨가 나한테 연락하려면 이 폰으로 해 하고 준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폰을 받은 사람이 이제 본인에게 넘긴 거죠.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 보면 딱 3개의 번호만 있다. 최순실, 장시호, 김종.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뒤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한 몸처럼 의논하거나 보고하거나 한 대상이었다는 거네요. 이 스포츠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확실하게 그렇게 움직였던 정황을 포착한 거고요. 거기다가 대포폰이라고 하는 이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범죄 집단들이 하는 짓인데, 이게. 그럼 참, 대포폰 하나에 3개의 번호만 딱 들어서 요것만 사용 안 하고 딱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대포폰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그 제보자도요, 대포폰을 여러 개 봤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가 건네받은 대포폰에도 이 노란색 뽀로로 반창고가 붙어 있었는데요. 뽀로로 반창고요? 예. 왜 이런 게 붙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핸드폰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포폰에도 그렇게 반창고가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헷갈릴까봐 그렇죠. 서로 서로 다른 반창고를 붙여서. 예. 구분하는 용인 거죠. 이거는 여기서 해먹는 용도, 이거는 저기서 해먹는 용도, 이렇게. 사업별로, 해먹는 사업별로 반창고를 따로 붙여놨군요. 왜냐면 그 관련된 데들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런 대포폰을 대통령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이와 같은 진술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일명 대포폰을 사용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현행법상 이 직접 개통해서 사용하거나 넘겨받아도 모두 이 처벌 대상입니다. 뭐 처벌 대상이 아니냐고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대포폰을 왜 씁니까? 대통령이 왜 써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청 위험성 때문에 만에 하나 대비해서 사용했다. 대통령 본인이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요. 그냥 시키면 되죠. 본인의 말을. 정말 이게 이유가 된다고.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초반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저도 최순실 씨가 이렇게 대포폰을 쓴다면 정우성 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왜 박근혜 대통령과는 대포폰을 안 쓰겠냐 이런 얘기도 했던 적이 있고.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말도 안 된다. 대통령이 대포폰을 쓸 리가 없다. 터무니없는 허위 네. 주장이다. 뭐 이렇게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초반에 청와대에서는 다 터무니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인정이 된 거죠. 대포폰을 썼다고. 예. 대포폰을 그리고 이 대포폰이 이런 식으로 관리됐다면 대통령도 하나만 쓰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은 모든 걸 최순실 씨 한 사람하고만 대포폰으로 이용하면 나머지는 이제 최순실 씨가 쭉쭉쭉 반창고별로 분류하여 했을 수도 있다. 예. 아, 이게 재밌습니다. 대포폰 하나밖에 입수 안 했어요? 우선 하나 입수했습니다. 예. 좀 더 김원재 기자의 특종입니다. 대포폰 입수. 좀 더 많은 대포폰을 입수해 주세요. 다른 반창고.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목 정도 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조은선 장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자백을 털어놨습니다. 아, 드디어 김기춘 전 실장이 시켰다라고.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시켰어요라고.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직자들은 들어가면 다 털어놓는다고. 자, 그 다음은요. 예,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요. 김상률 전 수석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대통령이 누슬리라는 업체를 콕 찍어서 평창 올림픽 사업자로 찍었다라는 이야기를 누슬리는 했고요. 최순실 씨하고 같이 일하기로 한 회사죠. 예, MOU를 맺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WK라고 하는 최순실 씨 회사와 관련해서 이 접촉을 하라면서 번호를 직접 주기도 했다는 대통령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청취자